제2장 무엇으로 돈독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을 나타내는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는 성장입니다. 각자 자신의 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체성 확립으로 자기 관리 역량업,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땡땡땡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땡땡땡에 해당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저의 경우는 나는 책 읽는 사람입니다. 나는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벽 수영하는 사람입니다가 됩니다. 반 크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한 임윤창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만 18세의 그가 세계의 3대 콩쿠르에 버금가는 반 크라이번 콩쿠르에서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하였죠. 한 기자가 임윤창 군에게 하루에 어느 정도 피아노 연습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지칠 때까지 연습한다고 말하면서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직 만 18세인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피아노 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습관은 바뀌기 힘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면 습관을 바꾸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도 나는 땡땡땡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서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정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땡땡땡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 비전 세우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계시나요? 인생의 목표를 장기적, 중기적 관점으로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리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죠. 나의 생각을 적고 강의를 들은 감상을 적고 책을 읽고 난 이후의 느낌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 등을 모든 것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적는다는 행위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고 프로젝트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리든지 노트든지 뭐라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생각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의 연도와 자신의 나이, 아이들의 나이까지 생각하면서 목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계획과 분기별 계획을 짜면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되는 데는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단위가 21일이고 100일이 지나면 습관화되어 갑니다. 저는 분기별로 집중해야 할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기별 계획을 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생 비전과 미션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투비에 해당되는 것이 미션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꿈과 부를 디자인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땡땡땡 해서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미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독서지성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부를 이루도록 돕겠습니다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할 기술을 예시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비전을 만들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비전입니다. 나는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치시면 됩니다.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서 자기만의 비전과 미션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이고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인생 비전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비전 세우기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비전을 세워보셨을 겁니다. 미션과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보시기 바랍니다.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인생 미션과 비전,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인생 비전과 미션,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씩 이루어 왔습니다. 적는 것과 안 적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노트를,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인생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적고 하나하나씩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좋은 목표는 SMART 한 목표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한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일 것 했습니다. 둘째, 목표를 수치화할 것. 셋째, 실현 가능할 것. 넷째, 결과지향적일 것. 다섯째, 마감일을 정할 것.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성공의 공식은 스마트한 목표 설정에 있습니다. 토플 시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점을 받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5개월 후에 900점을 받는다고 하는 구체화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감일도 정하시고요. 그런 후에 목표한 날짜를 역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로드맵을 짜서 업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 부의 목표에도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 만들기입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 만들기에서 보시면 A는 왼쪽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기한을 요구하는 일, 프로젝트 등에 해당됩니다. B는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략적 계획과 기한 설정, 목표 설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삶의 가치관과 비전 확립, 운동, 자기관리, 자기개발 및 학습, 자녀 교육,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C는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입니다. 효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D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TV 시청, 웹소설 읽기, 인간관계상의 만남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트릭스 A, B, C, D 중에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이전에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으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A이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B,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은 C이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D입니다. 사람들은 A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하루를 보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B를 언제 할 것인지 시간 매트릭스에 적어두고 시간을 빼두셔야 됩니다. 이 B가 내가 원하는 미래로 나를 견인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A와 C에 함몰되어서 혹은 D에 몰두해서 B를 할 시간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매트리스를 알게 된 후 D를 없앴습니다. 그 이전에 웹소설과 웹툰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임을 깨닫고 D를 딱 없앴습니다. 여러분의 D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많으시죠? 저는 거의 A의 시간을 거의 십몇 년 동안 급하고 중요한 일에만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중에 운동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수영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언제 할 것인지 시간을 먼저 매트릭스에 적어서 배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죠. D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시간을 확보해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등 나의 생각과 지식을 살찌우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하자. 미래를 디자인하는 6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우선 6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와 관련된 역량으로 자신의 콘텐츠 개발 그리고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역량입니다. 협업과 소통 그리고 연결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요소입니다. 그와 함께 신체 근력, 마음 근력, 생각 근력을 키우는 건강 리터러시와 지식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키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능력과 스마트 활용 능력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5년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내부의 자극은 책 읽기와 글쓰기로 가능합니다. 외부의 자극은 다양한 경험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커뮤니티의 만남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면을 강화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자기 혁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의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유키 소노마가 쓴 하버드의 행복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현재에 이익되는 즐거움과 미래에 이익되는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즐거움, 미래에 의미 있는 일, 이것이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비전과 행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자기 혁신을 통해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Connecting the Dots이라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 축사중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인사이트를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Connecting the Dots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점들이 미래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이든 경험이든 노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루하루 만난 사건과 경험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리드 대학을 중퇴하고 쉬면서 들었던 서체 강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리프체라는 서체를 배웠는데요. 서로 다른 문자끼리 결합하여 굉장히 멋진 글씨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엄청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역사적이면서 예술적인 미묘함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글씨체를 배워서 10년 후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그것을 고스란히 구현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인연, 사건들이 미래의 나의 어느 순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의 어떤 상황과 사건, 일, 경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하나 점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며 이런 점들을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반추하며 그 점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의 순간 점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들의 미래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에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점들이 미래로 연결된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되는 독서, 돈독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자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